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기존의 경제라 한다면 생산의 3요소라고 하죠. 토지, 노동, 자본, 이게 주가 됐던 생산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생산 요소가 바뀌는 거죠. 정보나 기술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런 경제를 또 디지털 경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 우리는 그런 변화,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수많은 기업들이 2019년 해야 할 일, 캐치프레이즈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정하고 전개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산업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전환 속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디지털 경제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수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팩트들을 집중적으로 폭격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고용 동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2월 통계가 3월 14일인가요? 3월 13일 이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고용 동향을 급하게 보고 방금 보고 갖고 와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실업률 2019년 2월 실업률 통계가 2017년 2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얼마나 그 수준이 심각한지 좀 상황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표현을 안 했었는데 빈 일자리라는 단어, 빈 일자리라는 통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도 이 고용 통계가 이제 8시에 발표가 됩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9시에 이제 생방이 잡혀서 막 생방에서 다룬 내용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편의점의 모습인데 알바 문의 사절. 이거 뭡니까? 취업자 빈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일자리 없다. 더 이상 일자리 공급 못한다. 그만 문의해달라. 이런 얘기죠. 여러 구직자들이 구인 정보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딱히 내가 가져갈 만한 일자리는 없어 보이는, 또 구인 정보가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치 않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빈 일자리라는 단어입니다. 빈 일자리. 자, 빈 일자리는 뭐냐? 먼저 일반적으로 제가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뭐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고용률 이런 단어들,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그 조사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예요. 근데 역시 전국 사업체 조사라고 해서 사업체들한테 물어보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느냐, 기업한테 물어보느냐, 다른 측면의 조사인데 기업한테 물어보는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우리 일자리, 빈 일자리 없습니다. 빈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2019년 1월부로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주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빈 일자리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시킬 경제적 여건이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해가시죠? 현재 실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제가, 우리 산업이 이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시켜 줄 만한 고용 창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빈 일자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빈 일자리가 많으면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시켜 줄 경제의 여력이 되는 것이고, 빈 일자리마저 줄어들면 이제 고용 창출,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시켜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이 빈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역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줄고 있다라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19년 2월 통계상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라는 점에서는 실업자는 느는데 빈 일자리는 주네? 자,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게요. 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한편에서는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맞죠? 이것은 빈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의 요인이 뭐냐면 수요 측 요인이다. 그렇죠? 실업자가 아니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빈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일자리 공급이 줄어서다. 그러니까 기업의 일자리 공급이 주는 것인데 일자리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도 또 두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왜 주느냐? 왜냐하면 그 사업체가 구조조정 정리되면서 빈 일자리마저 아예 없어지던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던 빈 일자리를 노동시장에 공급했던 사업체가 빈 일자리 수를 줄여나가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빈 일자리가의 공급이 줄어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빈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실업자도 같이 늘어요. 이러면 미스매치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빈 일자리는 많으나 실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빈 일자리도 줄고 반대로 실업자는 느니까 실업자들이 취업자로 전환시킬 고용 창출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쯤에서 2019년 3월 이쯤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바가 굉장히 많은 그런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잠깐 얼마 전에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해드렸었죠. 얼마 전입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고용 없는 성장 계속될 것인가? 2018년 고용을 총정리했었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 고용이 어땠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2019년 2월 통계를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용 통계를 판단할 때 고용 통계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뭐라 했습니까? 세 가지 지표를 봐야 된다. 하나는 실업률, 하나는 고용률, 그리고 하나는 취업자 증감. 취업자가 작년 그맘때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지표인데 자, 고용률은 떨어졌고요. 실업률은 늘었어요. 2018년 안에.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졌다. 고용 없는 경제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기억나시죠? 취업자 증감이 10만 명도 안 됐었다. 2018년 한 해.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300만, 400만, 600만 이 정도 되다가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10만 명도 안 늘었다. 취업자 증가가.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도 안 됐다. 9만 7천 명 증가했다. 이런 것은 고용 없는 경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해당 주에 있었던 고용 없는 성장 그 강연을 다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고용 없는 경제, 이런 현상을 고용 없는 경제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 고용 없는 경제가 2019년 한 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1월 달과 2월 달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이 몇 시입니까? 한 10시 정도 됐네요. 딱 거의 뭐 2시간 전에 이 2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2월 고용 동향에 있는 몇 가지 내용만 요약적으로 제 시간이 지금 2시간 동안 이걸 다 분석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요약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률을 볼 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2월달 통계, 이게 2월달 통계입니다. 2월달 실업률을 지난달과 비교하고 또 지지난달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경할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통계라는 것은 늘상 계절성이 있어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1, 2월 달은 고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 2월 달은 안 좋은데 지난 12월, 11월, 10월과 비교하면 안 된다. 원래 고용이 좋은 달과 고용이 안 좋은 달을 비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계절성을 고려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는 아마도 자영업자 중에서도 점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점포 자영업자가 있는데 무점포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무점포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한파가 있기 때문에 1, 2월 달엔 취업자가 줄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농업 취업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뭡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맞이합니다. 졸업을 하면서 대학생일 때 알바조차도 안 했으면, 대학생인데 알바를 했으면 그 사람은 취업자입니다. 근데 대학생인데 알바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어쨌든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실업자로 분류되는 게 우선이고, 이것도 아닐 때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 그 사람은 취업자예요. 근데 어쨌든 알바를 안 하는 대학생들은 아마도 비경제 활동 인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이다가 졸업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뭐예요? 졸업 즈음에 원서를 넣죠.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당장 취업 기회가 오면 당장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의 정의상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비경제 활동 인구다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 2월 달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 하에서 고용 여건이 원래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 1월 달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달의 통계는 그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되지, 예를 들어 2019년 2월 통계를 지난달, 지지난달과 비교하면 안 된다. 어쨌든 이것을 비교할 때 이런 달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건 1월 달 통계인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진단을 했었냐면 이게 1월 달입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 2월 달, 1월 달, 2월 달, 1월 달, 2월 달, 1월과 2월간의 격차가 거의 0.8%포인트 정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2월달 통계가 나올 때 저는 적어도 0.8, 그래서 뭐 한 5.3이나 5.5 정도의 실업률이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다라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16년과 17년과 비교해 보면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 2월 통계는 이 2016년과 17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2018년 2월과 비교하면 0.1%포인트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 언론에서의 카피는 뭐라고 하냐면 2년 내 최고치 혹은 2017년 2월 이후 최고치 실업률이라는 카피가 계속 나온 거죠. 보도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최근 2018년 들어서를 비교해 본다면 실업률이 작년 2월보다 2019년 2월 통계가 실업률이 0.1%포인트 늘었다라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월별 실업률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보셨던 이 실업률 통계를 연령별로 좀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월달 통계를 보면 취업자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내내 취업자 증가폭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많이 걱정됐는데, 또 1월달 통계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2월달 통계가 그래도 2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맹점이 뭐냐면 2018년 2월 통계가 2018년 2월 취업자 수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였던 거죠. 이해가시죠? 2018년 한 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018년과 비교해서 취업자 증가를 계속 산출해 보면 2019년 한 해 계속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2018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비교하는데 기준연도 값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를 갖다 대도 늘상 좋은 거죠. 그때보다 안 좋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대로 그래도 높아 보이지만 2018년 2월부터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인 것이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라고 물론 걱정, 우려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실업자가 역시 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취업자가 늘은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서예요. 물론 현 정부가 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이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고령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령자 프렌들리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서 이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개선시키려는 거, 그런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정책적인 이런 효과는 있었다라고 판단 내려지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30대, 40대, 50대 취업자가 늘지 않고 있다. 특히 40대, 50대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업적 요인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실업자 증감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50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죠. 베이비붐 세대의 실업자 증감, 작년보다 실업자가 얼마나 느는지를 보면 이 50대는요, 2018년 1월 이후로 계속 플러스예요. 그리고 다소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다뤄드렸죠. 베이비붐 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시작했고 그게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퇴직은 했지만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없는 그런 고용 환경 속에서 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청년 실업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인구 증감 효과는 제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감안한다면 청년 취업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 취업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베이비붐 세대, 특히 50대 그리고 40대까지 좀 크게 범위를 잡으면 30대까지 이 인력, 우리 한국의 인력에서 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런 주된 계층들의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고용 여건 2월달 실업률이 그래도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 오름폭에 기초한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2월달 고용 통계를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그런 반면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은 고용 없는 경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이 투자 부진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 1월 들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 가지를 꼽아본다면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네. 많은 분들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는 그렇게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에 억눌려서 신산업 진출이 막혔던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산업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도 중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정책이라고 한다면 플랫폼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경제와 같은 이런 신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R&D 지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해줌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그 신산업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 활성화 정책들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유턴 기업 지원 정책,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밖으로 나가서 기업 경영하는 기업들 자꾸 한국으로 들여보내면 설비 지원, 예산 지원, 세제 지원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인데, 이것도 역시
대기업에만 한정하다가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제공해주겠다는 컨셉으로 바뀌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무역금융도 확대하는 것이죠. 내수 경제가 침체된 상황 하에서 생산을 늘려야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생산을 늘리려면 수출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수가 위축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무역금융 확대,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투자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투자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빨리 고용 없는 경제라는 이런 타이틀을 빨리 던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는 2월달 고용 통계 2년 내 실업률 최고치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고용 없는 경제, 이 타이틀이 빨리 지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